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그간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오후 들어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000달러가 넘으면서 이제는 정말 반등하는구나 싶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는 전날 대비 1.06% 하락한 259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0.80% 하락하면서 1,2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1.69% 하락했습니다. 0.33달러. 파리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1.72% 하락하면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42.5%, 15.8%를 나타내며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였지만 순탄하게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은 미 증시 또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는 2.14%, S&P 500은 1.85%, 나스닥 지수는 1.7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지지부진했던 지난 몇 달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 아마 여러분들도 몸으로 체감을 하셨을 텐데요. 이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이죠. 이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0이면 이제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알터너티브의 경우는 공포 탐욕 지수가 71일 연속 공포 단계를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5일 기준에서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70일 연속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5월 5일 테라 사태 이후에 해당 지수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했으며 이는 해당 지수가 출시된 이후로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온체인 분석업체 룩인투 비트코인의 설립자 필립 스위프트의 경우 또한 이번 극단적인 공포의 기간이 2018년 약세장과 2020년 3월 시장 붕괴 당시보다 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간들을 실제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좀 너무 길게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대 최장 기간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서 이제는 중립 단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소식들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채굴 기업에 관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한 리서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6월 상장한 채굴 기업들이 약 14,600BTC를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월 대비해서 무려 40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6월 상장 채굴 기업들이 지난달 대비 무려 400% 증가한 약 14,600BTC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조금 더 놀라운 게 채굴량은 3,900개에 그쳤는데 이제 매도를 한 게 14,600BTC이라는 것이죠. 그중에 매도량은 코어 사이언티픽 그리고 비트팜이 각각 7,200개, 3,35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제 마라톤과 헛 에이 마이닝의 경우는 5월 매도 이후 대부분의 물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아케인 리서치는 5월부터 이제 상장한 채굴 기업들이 채굴량을 넘어선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사한 바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것인데 5월 당시 채굴 기업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100%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7월, 이제 8월, 9월은 채굴 기업이 150%, 200%를 팔 것이다. 즉 이제 그 달에 채굴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보유했던 비트코인 또한 계속해서 시장에 내던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채굴 기업들이 오히려 채굴기를 돌리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안 좋은 상황, 즉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죠. 참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작년에 가상자산의 불법 행위 피해액이 또 3조 원 이상이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온 것인데 한국경제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액이 3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검거 인원도 전년보다 무려 5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 인원은 총 1976명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게 되면은 2017년이 4,674억 원, 2018년이 이제 1,693억 원, 2019년이 7,638억 원이고 2020년이 2,13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작년 피해 규모가 이제 15배 가량 폭증한 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많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투자자 수들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 이와는 좀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3조 원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해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가 사상 최대치 무려 17조 원이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이 해킹 공격이 좀 활기를 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북한에서 이제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해킹 건수 그리고 해킹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 이러한 소식 또한 나왔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전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규제를 단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의 경우는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 제재의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결제 허용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이와는 조금 반대되는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대통령,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의 암호화폐 지불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 내 상품,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금융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단 이와는 별도로 이제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내 상품 내 서비스 결제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국제 결제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았을 때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심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러시아 내의 자국 화폐이죠. 이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에 이제 지불을 좀 금지를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 회피를 위해서는
측은 또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말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국제 결제에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면 서방의 제재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이제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이제 국제 결제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을 정할 것이다.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면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탈달러화를 실현시킬 것이다 라는 야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정도면은 미국은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미국이 더욱더 잘 알 것인데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고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우리가 미국 내에서 완벽하게 통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또 규제하고 금지시킨다고 해서 망하고 없어지는 자산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3년 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확장을 하게 될지 이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작년이죠. 2021년 암호화폐 시장 내 급등했던 트렌드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디파이 분야인데요. 이 디파이 분야의 경우는 엄청난 이자 농사죠. 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준이 아니라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의 이자를 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돌입함에 따라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좀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디파이 토큰들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 디파이 코인의 반등은 좀 일시적이다. 펀더멘탈이 악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디파이 코인이 반등 중이지만 약화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랠리는 일시적일 수 있다. 코인데스크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엠버 트레이딩 데스크의 경우는 일부 기관에서 메이저 코인과 디파이 블루칩 코인을 매수했지만 그 규모가 절대로 큰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며 디파이 프로토콜은 TVL은 이제 올해 95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급감한 상태이다. 디파이 프로토콜 내 WBTC는 디파이 모멘텀을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이다. 이 지표가 거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비트코인 홀더들 사이에서 디파이 활동이 둔화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디파이 프로젝트, 디파이 프로토콜에 활성화된 이용자 수가 단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충격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디파이가 인터넷에서 불가능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마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가 맥켄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두려움, 혐오마저 느낀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디파이는 월드 와이드 웹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의 메커니즘, 신원 정보, 계약, 돈, 타이틀 신뢰 등이 없다. 이 디파이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현 불가능했던 다른 모든 경제 활동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디파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앞서 나온 이 디파이, 그러니까 즉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여기서 말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테마 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기본 이념 디파이 탈중앙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비트코인이 최초에 나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저 도박이다, 투기다, 그리고 뭐 튤립 버블과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에 완전한 돈이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신뢰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쌓이면서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인터넷 도시 돈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탄생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반대로 보았을 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도 초창기 시장이다, 초기 시장이며 지금 투자하고 더욱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분석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많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지점으로 시장의 회복세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2월부터 회복이 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트맥스 거래소가 MVRV, 즉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지표를 인용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약세장 사이클 초기에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맥스는 이전 3번의 약세장 사이클 평균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내년 초인 2023년 2월부터 회복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시경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현 약세장 사이클은 이전 사이클과 이제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현재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뭔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약세 모습을 이끌었던 악재들이 이제 2023년 상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호재로 바뀌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소식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기조 속 하락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가격이 되돌아봤을 때 최적의 매수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사가 하나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이제 CBDC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업계 리더 85%가 4년 내에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플사가 이제 15일 발표한 리플 뉴 밸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금융업계 리더 중 70%가 이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법정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5개국 금융기관 리더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는 향후 4년 내 자국 CBDC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44%는 CBDC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으며 43%는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고 42%는 금융혁신의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플사에서 CBDC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XRP를 통해서 이 CBDC 각국의 CBDC에 브릿지 통화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중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결과물 또한 내놓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은 이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 CBDC가 나오게 되고 상용화되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또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암호화폐가 이제 CBDC가 출시가 된다 해도 오히려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더욱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년이죠. 2023년 정도에 이 CBDC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로드맵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실제적으로 상용화되었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71일 연속 익스트리미 피어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을 하며 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참 20포인트대가 최근 들어서 거의 3개월 동안 한 2번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시간들이 맞습니다. 참 이제는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게 21,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뭐 19,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1,000달러까지 또 상승했다가 이제는 찐반이겠거니 싶은 상황들이 오게 되면 또 하락해서 19,000달러까지 하락하는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이 되는 대로 매월 기계적으로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중인데요. 과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가며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매수를 한 자들과 매수를 하지 않은 투자자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이 더욱 후회를 하게 될지 누가 웃게 될지 3년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영상 이제 반복 말씀드리듯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이 레버리지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